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두.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치리입니다.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효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어. 젠육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요. 이분이 숨은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네 분 너무 다 좋아요 하면서 되게 기쁨의 눈물이 콸콸콸 나는 펭수 이미지를 올려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칙칙한 초코칩 님이 저희가 그 느와르 소개했던 에피소드 들으시고 소개한 영화들 중에 드라이브를 가장 충실하게 필름 느와르를 계승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다. 스타일리시한 표현에 주인공도 그렇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시니컬한 태도 이면에 애정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맞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게 계속, 매력 포인트. 댓글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또 달아주셨는데 필름 느와르를 레이먼드 챈들러의 하드보일드 문학까지 되짚어보면 그 전통에는 은근 멜로의 정서가 강했고 주인공들은 애정이나 관계를 갈구해왔다는 것이다. 특유의 자존심과 고독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고 그게 곧 작품의 스타일이 되지만 사실 근저에는 그 고독한 스타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무려 빨래를 돌리다가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느와르라는 장르가 또 되게 다르게 보이네요. 느와르의 주인공들의 욕망이 되게 좀 뚜렷한 장르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정착을 못하고 있지만 정착을 늘 뭔가 원하고 하지만 또 영화에서 쉽게 해주지 않고 아니면 또 어딘가 훌훌 떠나게 되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죽음으로써 끝난다거나 좀 짠하는 결말들 많고 이런 거. 버림받기 싫고 막. 네, 그리고 나이스드림님이 저희가 추천했던 누아르 3가지를 다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라이언 고슬링이 사무치게 쓸쓸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다. 개인적으로 라이언 고슬링 작품 중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틴커 테일러는 매우 우아한 첩보 영화라고 이제 보셨나 봐요. 꼭 극장에서 보셔야 매력이 확 다가오는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원작 소설을 꼭 보시라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펄프픽션은 5글자로 표현하셨어요. 말해 뭐해요. 이렇게. 명장면과 재미나는 명대사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타란티노를 이제 그 입문하고자 하는 창마한테 저수지의 개들부터 쭉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셋이 추천을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번 화는 저희가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만큼 이번에 상을 받은 작품들 중에 각자 하나씩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안 본 작품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되게 이번에 영업을 당하면 좋겠다, 영업을 당하고 싶다 이런 또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란 주제인 만큼 사실 모든 작품이 지금 와플릭스에 있지는 않아요. 와플릭스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소개를 할 때 지금 이 작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로맨스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드디어 로맨스를 가져오셨네. 네, 이건 찐사랑. 네, 찐사랑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저도 제 컨셉에 맞는 걸 가져왔죠. 너무나 미장센이 아름다운. 저도 스릴러. 그리고 플러스 요즘 너무 보는 로맨스? 세상에나. 그러면 매운맛부터 가보시죠. 스릴러부터 가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영화는 Promising Young Woman입니다. 네, 이게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았는데요. 되게 흥미롭고 독특한 영화라서 제가 오늘 되게 좀 신나면서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광고 같은 거 보고 좀 짜치는 복수극인 줄 알고 저는 또 그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짜치는 것도 싫은데 복수극은 보통 잔인하니까 뭐 사이코패스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전혀 볼 생각이 없었는데 아카데미에서 무려 각본상을 받았다고 해서 플레이를 해봤고 본 저의 후기는 올, 각본상 올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받을만 네. 하다. 네. 보니까 이 감독님이 클링 이브 2 시즌2의 각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강약 조절이라던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했고, 뭐 음악 같은 것도 너무너무 잘 썼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젊은 감독님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캐리 멀리건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캐리 멀리건이 여기서 이름이 캐시로 나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캐리 멀리건이 엄청 술에 취해가지고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거의 뻗어 있어요.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기 물건 막 없어져가지고 막 찾고 있고 거의 술이 엄청 취해 있는데 그 근처에서 퇴근하고서는 술을 먹고 있던 직장인 남자 3명이 있었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회사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상사험담을 하다가 술이 엄청 된 저 캐시를 보고서는 와, 씨, 야, 쩐다. 몸매 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가서 술 한잔 하자가면서 꼬셔볼까? 와, 어떻게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여자가 저 클럽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냐? 막 이런 얘기를 참. 해요. 근데 3명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중에 한 명은 되게 나이스 가이예요. 그래서 막 이 2명이 엄청 저속한 얘기를 할 때 되게 젠틀하고 막 저속한 얘기할 때도 그러지 말라면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이제 데려다 주려고 갑니다. 그 여자한테. 괜찮냐고 말을 걸고 막 물건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자기가 어차피 지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거니까 방향이 같으면은 중간에 이제 뭐 내려주겠다. 술에 잔뜩 취한 이렇게 막 거의 걷지도 못하는 캐시를 이렇게 부축을 해서 택시를 태워요. 그래서 이제 택시에 둘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남자가 캐시한테 요 몇 블럭 건너면 우리 집인데 집에 가서 뭐 한 잔만 더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술에 취한 캐시를 이제 부축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데려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남자가 이제 술을 타온 거죠. 그래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캐리 말리건이 엄청 술이 떡이 됐다고 했잖아요. 거의 이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파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남자가 계속 깨워가지고 계속 술을 먹이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캐리 말리건이 너무 힘드니까 이 캐시가 잠을 자려고 이제 침대 위에 그냥 올라가서 자겠다고 누웠는데 이 남자가 막 이제 키스를 하려고 그러고 침대에 잠들려고 하는 캐시를 계속 흔들어 깨우면서 뭔가 이제 작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이 남자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나이스 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여자를 건드리진 않고 다만 의식이 있으려고 이 캐시를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뭐야? 집착인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영화를 보는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캐시를 깨우면서 그 키스를 하고 막 성관계를 하려고 이제 몸을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옷을 막 벗겨. 근데 사실 캐시는 거의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의식 있게 막 깨우고 막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근데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막 팬티 벗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캐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하나도 안 취한 얼굴 있죠. 하나도 안 취한 표정으로 야, 너 지금 뭐 하냐? 내 지금 뭐 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튕겨져 나가요. 침대에서. 막, 어이쿠 이렇게 하면서 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돼요. 재밌겠네요. 네, 오프닝이 재밌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 오프닝에서부터 아주 기대감이 이제 높아졌는데 캐시는 사실은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살 정도로 나오는데 의대생은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자퇴를 하고서는 동네에서 되게 그저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아직도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어딘가 약간 고장난 것 같고 좀 무력한 것 같은 그런 일상을 보내요. 근데 밤에는 저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퇴한 이유가 정말 어릴 때부터 친했던 절친이 있었는데 같이 의대까지 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7년 전에 대학교에서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캐시도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학교를 같이 그만두고 맙니다. 네, 이런 배경이 있고 이 영화 제목이 Promising Young Woman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촉망받는 여성이에요. 장래가 되게 촉망받는 여성이란 제목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난 201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엘렌 터너라는 수영 선수가 그 성폭행을 저질렀었는데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가 유망하다는 이유로 되게 간대하게 처벌을 받아서 막 엄청 이슈가 됐던 맞아. 게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부유층의 백인 대학생, 남성 대학생이
뭔가 비싼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뭐 장래가 유망하다는 이유로 그 형을 좀 경감받는 행태를 이제 프라미싱 영맨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따온 제목입니다. 네. 캐시와 캐시의 절친 역시도 사실 장래가 굉장히 유망했던 청년들이었잖아요. 특히 그 절친 같은 경우는 의대 수석이었어요. 되게 좀 비틀어서 제목을 붙였던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었고, 두 번째로는 영화가 이분법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성별에 따른. 그래서 그런 요소가 없어서 보기에도 더 이제 설득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가끔 이제 이런 영화들이 되게 그 PC적이라서 재미를 좀 경감시키는 어떤 비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뭐 PC적인 교훈을 위한 그런 영화는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장르적인 재미가 되게 강했던 영화였고요. 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적당히 되게 통쾌함을 주는 그 복수 사이의 어떤 이야기들 담고 있어요. 피가 튀긴다거나 엄청 잔인하다거나 이런 식의 끔찍함은 없어서 저같이 그런 걸 잘 못 보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7년 전에 그 사건이 재현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재현이 되지 않아도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제작자로서도 되게 느꼈던 영화였어요. 편집도 되게 재밌어요. 막 장면 같은 게 확확 바뀌고 막 끌지 않고 이런 재미나 오락적 요소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캐시가 나이대가 딱 30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인데 또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음악들이 되게 팝스러운데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막 톡식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영화가 막 나와요. 딱 그 있잖아요. 그 미국 그 시절 막 린제 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000년대 나왔던 그 시절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그 노래를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다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를 했냐면 이 장르가 어쨌든 약간 복수극의 스릴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영화 사이코나 이런 식의 그 기괴한 노래들 있죠. 그런 식으로 편곡을 했어요. 예를 들면 톡식 같은 경우는 막 늘어진 테이프스럽게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울 것 같다. 끼끼 막 이렇게 나와요, 노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해서 그 영화의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 장르를 되게 잘 살렸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야.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공감이 더 많이 갔었고, 왜냐면 나는 딱 그 밀레니얼 여성이니까. 그리고 영화 자체도 장르적으로도 너무너무 재밌고, 각본도 끝까지 너무너무 훌륭했다. 그래서 각본상을 정말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추천을 했고, 바로 제 친구가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아쉽게도 넷플릭스나 왓챠에는 없어요. 돈을 개별적으로 주고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요. 네이버, 시리즈 다 있습니다. 재밌겠다. 좀 아주 보고 재밌어요. 싶었는데 앞으로 지금 바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킬링타임으로 훌륭하다였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킬링타임용 영화 이상의 것이다 라는 느낌을 매우 주는 영화더라고요. 주제와 그걸 표현하는 센스가 네, 되게 그 연결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고 네, 아주 궁금합니다. 맞아요. 소재 자체는 조금 교훈적이거나 그런 식의 어떤 류일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얼마나 재밌게 영화적으로 풀어내냐가 이 영화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각본이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 캐리 멀리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 영화를 보고 며칠 전에 드라이브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청순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진짜 사이코처럼 나와요. 처음에 뭔가 이 전반적인 게 너무 다른 사람 같아. 대단해. 너무 기대돼.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우의 추천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한 소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호.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 개봉을 했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저 코로나 봤어요. 이 시국에도. 네. 저도 영화관에서 2번을 보고 이번에 또 오. 한 번 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픽사 작품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픽사 그 작품들도 한 22개인가? 23번째 작품이 소울이더라고요. 근데 그 23개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 내가 본 영화 중에. 정도로 좀 좋았고, 이것도 저의 상황과 맞아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았다. 저는 네이버 시리즈 온으로 결제를 해서 봤고요. 그 코멘터리랑 부가 영상이 다 있는 그걸로 봤어요.
이 소울은 피트 닥터 감독인데 인사이드 아웃이랑 업이랑 그다음에 몬스터 주식회사를 감독한 분이더라고요. 그 전작인 인사이드 아웃도 되게 좀 제가 그냥 이 감독의 작품들을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것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이 픽사 애니메이션은 어린 애들이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깬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어린이랑 어른이 모두가 좀 다른 포인트로 즐길 수 있도록 되게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소울은 좀 특이하게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좀 더 와닿을 게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조 가드너라는 이제 어떤 음악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인데 뉴욕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음악 선생님으로. 그래서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음악의 뭐 대단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설파하고 아이들도 좀 잘 따르는 되게 잘 지내고 있는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이 조가 선생님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큰 꿈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재즈 클럽에서 재즈 뮤지션으로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기회가 닿아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제 기회를 얻었다 막 너무 신난다 하는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죽었나? 라고 할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영혼이 분리된 듯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장면으로 나와요. 굉장히 귀여운, 그러니까 예고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귀여운 뭔가 몽글몽글한 모양의 약간 영혼 같은 게 이렇게 분리된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유세미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 세상이라는 데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이 영혼들이 지구로 가기 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멘토라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이제 불꽃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면은 이제 지구로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 이제 태어날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잘못 떨어진 거죠. 사실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멘토인데 약간 길을 잃은 것처럼 오해를 사면서 어떤 영혼의 이제 멘토가 되어버리는데 이 멘토라는 거는 생을 한 번 산 사람들이고 주로 이제 생전에 인류를 위한 업적이 되게 큰 사람, 위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멘토를 맡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링컨, 막 간디, 뭐 이런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멘토를 맡는데, 이제 조는 그냥 평범한 음악 선생님인데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멘토를 맡게 되는 영혼도 되게 특이한데 이름은 22라는 애예요. 거기에 이제 유세미나에 있는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은 다 숫자로 불려요. 근데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숫자가 단위가 엄청나요. 근데 얘는 22야 그냥. 굉장히 이 세계에서 오래 살았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인데 얘는 특이하게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지구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구 통행증도 필요 없고 늘 되게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유명한 멘토들을 많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들이 이 22에게 지구 통행증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되게 특이한 애인 거야. 둘이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오해의 상황에서 조 같은 경우는 이제 22가 지구에 가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너가 지구 통행증을 내가 생기게 해줄 테니까 그거 나 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합의가 된 거야. 또 둘이 그렇게 같이 다니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22는 지구 통행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이야기 전개가 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줄줄이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상상에 기반한 것들은 컨셉 설명을 되게 길게 해야 되니까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처음 보고 느낀 거는 2021년 딱 진짜 초반에 개봉을 했었는데 1월에 개봉을 했었는데 딱 그때 보고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해 초반에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영화 중 하나다라고 이미 좀 판단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게 그 노매드랜드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감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삶을 좀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추상적인 단어,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삶이라던가, 뭐 영혼, 죽음, 이런 되게 거대한 말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씩 해보던 상상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나로서 태어났을까라던가,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이런 되게 가볍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끝이 없을 만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픽사 제작자들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가볍게 좀 재미있게 좀 툭 던지는 느낌? 하지만 보는 나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랑 22가 서로 이제 다니면서 하는 그 얘기들이나 서로의 변화가 진짜 많은 울림을 좀 줘요. 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22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조는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고 22는 아예 살아보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멘토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으로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지만 살고 싶지 않은 되게 희한한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 하나하나랑 픽셀 하나하나를 전부 창조를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매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픽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제작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면서 늘 이제 신선한 시각적 충격을 주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굉장히 큰데 이 작품도 그 기대를 깨버렸어요. 되게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없는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어나기 전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과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곳 또는 그 중간지대 같은 거에 대한 표현도 되게 납득이 되고 또 그 공간이 매력적으로 좀 드러나게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냥 딱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지구 또는 거기서 뉴욕에 대한 그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는 뉴욕에서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향수가 느껴질 정도로 그 감성을 어떻게 그렇게 잘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황홀하게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극장에서 보러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각자의 공간에 대한 표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스토리 진행에 이제 매력이 엄청 이제 배가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디자인은 말해 뭐해인데 그 여기에서 조는 이제 흑인 중년 남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흑인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좀 나오는데 캐릭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게 티가 나는 그래서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랑 좀 연결해서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흑인 문화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재즈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조가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나오고 자기가 재즈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약간 그런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장면 중간중간에 그 재즈가 흘러나와요. 연주하는 게 나오고 극 중에서 약간 그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뮤지션이라고 이제 도로테아 윌리엄스라는 이제 색소폰을 연주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색소폰 연주하는 장면이 너무 황홀해요. 그 소리도 엄청 디테일한 소리들도 엄청 섬세하게 다 잘 집어넣고 색소폰 연주하는 장면을 진짜 혼을 쏟아부어서 약간 표현했다는 느낌?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아름다웠었고 나인일치 네일스라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뭐라고 약간 나인 웰치스? 나인인치 네일스라는 네, 좀 되게 무서운 음악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볍게 칭할 수 있는데, 그 밴드가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네,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왜 맡았는지 납득은 돼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밴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팬이시라면, 그 이유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 밴드랑 되게 유기적으로 작업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멘터리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음악 면에서 되게 만족을 했었고, 되게 이 영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픽사 작품들 보면은 뭔가 한 가지 포인트들을 구현하는 거를 되게 하나의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로 이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라따뚜이 같은 경우는 맛에 대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되게 이제 반응이 좋았었고,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머릿속 감정이라던가 머릿속의 세계 뭐 그런 것들. 근데 소울 같은 경우는 무아지경의 세계란 어떻게 생길 걸까? 뭐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결국은 제가 미장센 얘기해야 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걸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저한테 감동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했던 되게 큰 삶에 대한 나의 성격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나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제 그 점이 이제 베스트였던 거고.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 상 받은 거 보니까 막 약간 다들 세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매드랜드도 그랬고 소울도 보고 하면서 이번 연도에 좀 깊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서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봉했을 때 보러 갔었는데 보고 나서 되게 다시 즐겁게 살 동력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살만한 이유라는 게. 그게 맞아. 네, 되게 새삼스럽게 좀 와닿았던, 저도 그때 힘들었었나 봐요. 또 하필이면 제가 물리학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양자역학의 우주에서 뉴턴의 물리학이 지배하는 이 인간 세계로 여행을 오는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그려져가지고 네, 재밌었네요. 리뷰가 아니라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도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좀 다 너무 재밌어요. 포인트들이. 맞아. 이거 진짜 뜯어보기 좋은 작품이에요. 이거.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네. 저는 오늘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왜 로맨스인가? 라고 지금 다들 물음표를 머리 위에 띄우셨을 것 같은데, 저 근데 진짜 이거는 찐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다큐가 이렇게 로맨틱할 수는 없어요. 정말. 진짜 보면서 이건 사랑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고,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되게 좀 독특하거든요. 다큐멘터리인데 관찰자이자 감독이 계속 1인칭으로 인터뷰를 계속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내가 문어를 아니 본인이 카메라 이렇게 네. 앞에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문어랑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이별은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눈물을 그려요. 그래서 진짜 약간 찐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일단 다큐멘터리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영상미가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 촬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남아프리카의 어느 바다거든요. 배경이 이 대서양, 그 엄청 대서양의 그 거친 파도와 그게 집 안까지 이렇게 팍 넘실넘실 넘쳐오는 그런 집에서 자라온 감독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문어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자연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 대자연으로서의 바다랑 문어를 발견하고 근 2년간 촬영을 다시마숲 바다 안에 다시마숲에서 이제 다시마숲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맛있겠네. 너무 생생하게 담아가지고 뭐라고요? 맛있겠다고요? 국물이 맛있겠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 바닷속이 계속 나오니까 약간 좀 황홀해지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바다 좋아하는 창마가 되게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제목이 나의 문어 선생님이잖아요. 하필이면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인가는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그 자연을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면서 컸던 이 감독이 청년이 돼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원래도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근데 아프리카 대륙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냥꾼들에 대한 다큐를 찍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동물들을 쫓는 이 사냥꾼들을 찍으면서 되게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카메라를 든 관찰자고 사냥꾼들은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면서 완벽하게 자연 안에 있다라는 되게 약간 박탈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나서 오히려 자기는 되게 자연과 멀어진 느낌?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한 번아웃 상태, 우울감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감독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서양에 넘실대던. 이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일단 바다에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잠수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바닷속에서 근데 묘한 경험을 해요.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바다에 들어가면 물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한 8, 9도 정도로 내려간대요. 그럼 엄청 추울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약간 심장이 빨라지면서 기분 좋아지는 상태를 만드나 봐요. 그래서 약간 어떤 호르몬이겠죠?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되게 기분 좋아지는 상태로 잠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울감에서 해방되는 시간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바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촬영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찾게 되고 마침내 그 우울감을 좀 이겨내고 카메라를 들고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만나는 신기한 생명체가 바로 문어입니다. 근데 저도 문어에 대해서 문어 숙회, 문어 무침 말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문어라는 생명체가 얼마나 진짜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incredible creature라는 표현을 감독이 되게 많이 하는데, 첫 만남이 어떤 식이냐면, 온 몸에 문어가 조개 껍데기들을 잔뜩 붙여요. 그래서 마치 그 공처럼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는 모습으로 처음 만나거든요. 도대체 문어가 왜 이러느냐? 이게 이제 이 감독이 문어에 푹 빠지는 첫 만남이 됩니다. 알게 돼요?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 문어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일단 카메라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 문어랑 교감을 해요. 그래서 촬영한 지 한 100일쯤 이렇게 넘어갔을 때 문어가 이제 8개의 다리가 있죠. 그 다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독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만져요, 만지고, 어머. 막 이렇게 막 상체 가슴에 문어가 막 타고 올라와요. 약간 포옹하듯이.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감독이 완전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많이 위험하지 않나 보네요. 다행히 이제 깊지 않은 바다고 막 엄청 사람을 해칠 만큼 위험한 생명체가 있지는 않아요. 이 다시마 숲이. 문어가 위험하진 않죠. 문어는 사람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어는 그 빨판들로 이제 그 빨판이 하나하나가 손가락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으로 하면은. 근데 이 빨판 하나하나가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양하게 이 촉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빨판으로 이제 막 피부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맛보고 스킨십을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이제 감독이 뿅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밤에 집에 들어가면 내일은 우리 문어랑 뭘 할까? 우리 문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어떤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살면서 이 정도의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문어를 찾아가고, 다치면 밤새 걱정하고, 만나서 교감하고, 이런 더없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문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문어의 생애에 대해서 왜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청나게 과학 논문 막 다 뒤지고 막 공부를 또 막 해요. 근데 이 문어가 많이 알려져 있는 문어 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문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다큐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줘요. 되게 재밌는 게 문어가 개나 고양이 정도로 지능이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알아보는 느낌? 이 감독과 그 관계 형성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감독이 옆에서 뭐 카메라를 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도 할 거 하고 감독한테 이제 막 손 뻗어가지고 약간 만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감독을 약간 도구로 이용해서 사냥까지 합니다. 이 문어가. 굉장히 이 문어의 영특함에 보는 사람들도 감탄하게 되는 그런 멋진 다큐예요. 이게 진짜 자연 다큐라는 게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고요. 요 다큐가 이번에 아카데미에서는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탔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전에도 사실 뭐 영국 아카데미라던가 뭐 각종 무슨 다큐멘터리 상 주는 데를 다 쓸었더라고요. 그럴 만한 되게 정성 들여 찍은 영상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흥미롭다. 재밌어요.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더라고요.
그냥 자연 다큐인 줄 알고 별로 볼 생각 없었는데 뭔가 그런 느낌만이 아니네요. 자연 다큐이기도, 기본적으로 자연 다큐인데요. 보통 자연 다큐라고 하면 인간에 쏙 빠져 있잖아요. 뭔가 관찰자로서 카메라 뒤에만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다큐는 그런 면에서는 엄청 달라요. 감독이 계속 자기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좀 특이한 형식입니다. 이게 후기가 너무 그러니까 좋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도 받고 막 지금 꽁치가 영업도 하고 이러니까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다큐 넷플에 공개됐을 때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봤었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친구들이 보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들어서 궁금했었는데, 네, 찐 로맨스라는 누군가의 평을 보고 이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역시 찐 사랑이었구나라는 확인을 네, 했죠. 네,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3가지 작품을 각각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 작품들 말고도 사실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혹시 다른 작품들을 보셨다면, 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한테 추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천한 작품들도 보시고 어떠셨는지 네, 달아주시면 저희 또 댓글 열심히 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화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 두두.